secure the commitment to recover the remains, including these are of fallen heroes.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사항을 북측이 오늘 이행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6.25 전쟁이 끝나는, 그래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측의 합의 이행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북측이 스스로 약속한 북한 비핵화는 어떤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국의 반응은 어떤지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하면서도 그때 인상적으로 봤던 게, 미국은 조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싸우다가 숨진 미군의 시신이라도 반드시 고국으로 모셔온다. 이 원칙은 꼭 지키는 나라 같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오늘 유해 송환일까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국가가 비정상적인 건데, 저희는 소위 그 민주화를 거치면서 군부에 대한 그 갖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당연히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그 생명을 바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국가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특이하게 보이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가서 그런 뭐 소방서라든지 군인들이 갈 때 국민들이 막 박수 치고 그러거든요. 예. 미국은 이런 군인들에 대해서 유달리 상당히 감사를 하는구나. 근데 그게 오히려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처럼 너무 빨리 민주화가 되면서 오히려 군인이라는 그러한 군사 독재를 경험한 그러한 국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앞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좀 더 바로 잡아야 할 그러한 경험, 역사적인 어떤 팩트,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영어로 No American Left Behind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현합니까? 아무도 전선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만든 영화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것도 다 따지고 보면 어떤 미국의 그런 정신이 반영된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이 오늘 새벽에 원산으로 미군 수송기가 가서 미군 유해 50여 구를 모시고 싣고 다시 오산 기지로 오늘 오전 11시쯤 돌아왔다.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까? 예전에도 있었고요. 크게 보면 이게 큰 틀에선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선 세 번째.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에 그 유해 송환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탈냉전이 된 다음에 이렇게 96년에서 2005년까지 한 500구 정도가 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뭐 미군이 아닌 거로 판명돼서 300여 구 이렇게 돌아왔다고 보고, 이번에 이제 6.12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재개돼서 이번에 55구가 온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아직도 북한에는 한 5천여 구 정도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북한하고 협상을 하고 현지에 들어가서 발굴 작업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돌아온 유해는 이제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군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양 5천여 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참 다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미군 유해 송환은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측면에서, 또 북측이 그 합의를 이행했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환기시켜 보겠습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 재확인하고, 한국 전쟁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 유해 송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해 송환이, 그런데 말이죠,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두 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미 가 있다, 오늘 온다, 오고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6월 12일 한 달 반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지켜졌네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왔다 그렇게까지 예. 이야기를 해서 혼선을 빚었는데요. 아무래도 자기의 외교적 성과를 과장 홍보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 한 2차례 정도 지금 협의가 있었던 거죠. 장성급 회담, 실무회담을 거쳐가지고 지금 일부 왔고, 미국도 지금 이것을 얼마만큼 확대할 것인가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무회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측에서 비용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이 현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얼마만큼 확대해야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해 송환이 진행이 된다면 적어도 미국과 북한 간의 초기적인 신뢰 구축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은 우리가 협상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미리 앞서가는 발언 여러 차례 했던 트럼프 대통령, 오늘 마침내 미군 유해 송환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김현욱 박사님 이거 글 보셨죠? 네, 트위팅으로 봤습니다. 예, 26일 현지 시간에 연설을 통해서 굉장한 진전 만들어내고 있고 김정은은 매우 영리하고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 맺고 있다. 저건 뭐 이미 여러 차례 했던 얘기고요. 네. 오늘 트위터에 올린 걸 한번 볼까요? 미군 전사자 유해가 곧 북한을 떠나 미국으로 향합니다. 많은 유족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기다려온 감격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계속 트위트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들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주요 타겟은 이제 국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성과를 내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홍보를 함으로써 결국은 국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그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국의 어떤 엘리트층은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폼페오가 어저께 상원에서도 이제 청문회를 했는데 의회에서도 상당히 비판 여론이 많고요. 근데 어쨌든 트위터 정치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지지율이 한 50%가 넘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45%까지 이제 올라갔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 미국 국민들과 엘리트층과의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큰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거죠. 유해 송환, 북측이 우리 이렇게 약속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있을 것도 같은데 말이죠. 뭐 지금 북한이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와라 이런 무언의 압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협상 방식은 지금 북한이 진행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살라미 전술이죠. 핵실험장 폐기, 미사일 실험장 폐기, 뭐 원자로 가동 중단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협상하고 따로 떼어서 보상받는 그쪽으로 끌려가다 보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고나 검증이 후순위로 미뤄지니까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미국은 신고 검증을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뭐 종전 선언이든 다른 조치를 해주겠다 이런 접근인데 현재는 미국과 북한 간의 그런 접근에 대한 큰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종전 선언을 북한이 원한다. 왜 원하는 겁니까? 그 선언에 불과할 텐데 왜 종전 선언을 원할까요? 뭐 북한에 대한 아주 호의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북한은 핵이 곧 그 국가의 어떤 존립 그리고 정권의 어떤 존립을 계속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체제 안전 보장을 먼저 해줘라. 그럼 비핵화하겠다. 이게 김정은의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어떤 북한의 어떤 전술 전략적인 차원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걸 미국이 받아들이게 되면 종전선언이라는 큰 우산 아래 너무나 많은 그 어젠다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을 받아들이면 적대 관계가 해소가 되고 그러면 한미동맹 그리고 주한미군의 존재의 이유가 또 의문시되는 것이고 또 적대 관계가 청산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미국이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 압박의 수단으로 하나 고려했던 그런 대북 군사 옵션도 이제 물 건너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사 해체는 뭐 아주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이 법적인 그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핵화까지 모두 완결이 되는 평화협정에 가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뤄지고 완결이 되겠지만 어쨌든 종전선언이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선언을 함으로써 이러한 많은 카드들이 다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북 간에는 이러한 어젠다 하나하나를 또 각각 시간을 내서 또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비핵화를 미국은 빨리 이루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것들과 비핵화를 동시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게 되면 비핵화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시간도 지금 미국이 예상한 것보다는 또 수개월이 또 미뤄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 비핵화 타임라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코 받아주기 쉽지 않은 그러한 카드가 되는 거죠. 예, 이런 날 말이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미군 유해를 미국 측에 송환을 했고요. 또 동시에 북한에서는 승전일, 전승일이라고 해서 오히려 저희는 정전협정 체결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아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65돌의 즈음에서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으시고 화환을 진정하시었다. 저기에 모택동 중국 주석의 장남이 묻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의용군이었죠.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일원으로 참가한 모택동의 장남이 전쟁에서 사망을 해서 저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을 방문했다는 것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관계의 그 혈연적 지연,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북중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앞으로 북중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보다 유리한 과정에서 이러한 협상을 해 나가겠다. 그런 모습을 시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동 전략입니까? 예, 그렇죠. 뭐 일단 북중 관계가 강화되면은 북한으로서는 전략적 입지가 제고되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보다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하고의 협상이 깨지더라도 북중 관계를 통해서 미국에서 오는 압박을 완충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북한으로서는 예상된 행보긴 한데 조금 이것이 이제 미국 측으로서는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북한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도 미친다고 봅니다. 예, 중국과 미국 양측을 겨냥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어떤 면에서는 노예한 그런 전략, 전술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종전선언은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중간 과도기적인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평화협정이 최종 목표죠. 근데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CBID가 완성이 돼야지 평화협정의 조건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트럼프 정부가 2021년 1월이라고 못 박았고 더 빨리 할 수 있겠다고 했지만 그때까지 할 수 있으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한국 정부는 뭐 비핵화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적으로 또 남북한 간의 신경제 구상 이거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완전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종전선언이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정치적으로 일단 선언을 해놓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북미 관계거든요. 지금 뭐 남북 관계, 뭐 북중 관계는 원래 좋았고 또 한중 간에도 이제 관계 정상하면서 적대 관계가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북미 관계가 이제 포커스인데 북미 관계 초점이 북미 관계를 어쨌든 평화협정이라는 그 먼 목표가 아니라 일단 선언적으로 빨리 만들어 놓고 한반도에서 이제 긴장 국면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자는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좀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북한이 뭐 한반도 정세를 보다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측에도 뭐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정전협정이 미국은 유엔군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보다는 미국 측에 더 요구하는 게 많을 텐데 최근에 북한 매체 보면은 우리 남측 정부 보고도 당신들도 가만히 있지 말아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미국을 설득해서 보다 이른 시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뭐 일종의 무언의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 종전선언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었고 이런 부분과 미국과 관련해서 협력을 많이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역할도 아무튼 견고한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협상을 한다는 그 원칙 하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약간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을 설득하는데. 예, 지금 저 글 보니까는 뭐 북한 최고 지도부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군요. 북한 그렇죠. 메아리 우리 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이 약속이나 한 듯이 연달아 남도 종전선언 문제 할 바 다해라 수수방관하지 마라.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 북한이 잘 알고 있는데 저렇게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를 곤란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북한이 간단합니다. 신고 검증만 합의해 준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정부가 미국 설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측이 그러한 조치를 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예. 북측이 저렇게 나오지 않아도 우리 정부가 알아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서 해나갈 것이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가급적이면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남북 또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또 어떤 형식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곤란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에 눈길이 가요. 우리 정부도 상당히 적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31일에 장성급 군사회담 다시 열기로 했거든요. 이때 북측에서 이 종전선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강경화 장관 뭐 어쨌든 한국의 정부 입장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북한도 알고 있고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그 미국 내 전문가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미국 내에 올해 11월 초에 중간 선거가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트럼프 입장에서 국내적으로 뭔가 보여줄 만한 성과, 비핵화 성과가 없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은 불안감이거든요.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간선거 이전에 비핵화는 조금 양보를 하고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체제안전보장 종전선언 자꾸 서두르는 이유가 그렇고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올해 말이나 뭐 그 이후부터 가능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좀 성과, 이 비핵화 프로세스 성과를 좀 빨리 움직여보려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예. 종전선언 다음 달 중에라도 가능합니까? 다음 달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 달에 핵 문제 관련해서 실무 그룹을 회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진행된다면은 9월 셋째 주에 유엔에서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뭐 3자든 4자든 모여서 할 가능성은 있다. 중요한 것은 8월 달에 실무 협상이 제대로 열려서 핵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전협정 체결일 65주년이 되는 오늘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마무리할 순서가 됐습니다. 노회찬 의원 지난 월요일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념과 가치를 떠나서 참 좋은 정치인이었다. 훌륭한 정치인이었고 노력하는 정치인이었다는 평가에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좋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정치 혐오, 정치에 대한 무관심, 그것보다는 좋은 정치하는 좋은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이제 가려 합니다. 아픔을 남겨두고서 당신과의 못다한 말들 구름에 띄워놓고 가겠소. 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이 애초의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을대을이 싸우는 나라가 아닌 복지국가가 필요합니다. 눈물 흘려서 미안한 마음 두고 갑니다. 꽃이 피고 또 지듯이 허공을 날아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의 요청입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헌법에서 명시된 대로 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내